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저기 앞에 있는 사진 중에 이제 아래에 있는 사진, 부정시림 국민한대. 이게 거꾸로 읽어야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예, 임시정부입니다. 2009년에 준경의 임시정부에서 둘째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저 사진 옆에 있는 사진은 이 아이가 자라서 2000 이때가 2019년 같아요. 2019년에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통역으로 외국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통역으로 봉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그쪽 방송국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촬영에 취재해 가셨죠. 그랬던 장면입니다. 저희는 이제 2002년경에 중국 준경 쪽으로 갔어요. 이제 아이들이 그때 막 태어났는데 두 아이들이 네, 제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그러한 손길이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랑했기 때문에 사모하고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거처를 두고 이렇게 살았죠. 그리고 동북을 오가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도 잘하고 중국 현지인 만큼 중국어도 잘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 대학으로 오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이제 그 비용면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기를 바랬고 부족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아이들이 이제 또 일을 해서 보충을 하겠다고 해서 저도 이제 허락을 해서 지금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방학 때 아이들 한참 공부해야 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럴 때 저는 이제 외부 활동들을 아이들에게 권했어요. 가서 이런 활동들 하고 대한민국의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번듯하게 자라주기를 바랬고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 그래서 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클 때 아이들이 이제 한국말도 하고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 자라게 된 배경에는 아내 도움이 컸어요. 아내가 중국인이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중국인.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섬겼죠. 이제 어머니도 아내를 사랑하고 저보다도 더 아내를 사랑하고 그랬죠.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중국에 있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투병을 하시다가 참 소천하시고 저희가 다시 이렇게 준경으로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 공부시키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 위에 보시면 위에 사진은 2018년에 청두에서 청두는 이제 준경이랑 멀지 않은 곳인데요. 1대1로의 중심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모 호텔에서 교민들과 함께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였을 때 재정적인 지원도 정부로부터 받으면서 이런 행사가 있었죠. 오늘 부슬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모든 일을 내려놓고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고 아이들 학교도 좀 이렇게 쉬고
8.15 때에는 준경에서 그때도 이제 호텔 큰 장소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교민들과 함께 8.15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외국에서 살면서 뜻깊었던 추억이 있어요. 내가 그 이런 사진은 좀 보여드리기 싫은데 또 이런 거 보여드리면 친중파다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사진에 까만 양복 입은 사람이 접니다. 저기 있는 아이들 둘은 저희 아이들이에요. 지금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중고 자율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중국 힘내라 그런 말인데, 코로나 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저희가 이제 한국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또 한국인 회 이렇게 적어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마스크를 나눠 드리면서 주위의 분들에게, 또 거리에서 고생하시는 공안들, 청소하시는 분들, 또 교통 관리하시는 외근자들, 또 인근 주민들,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그렇게 큰 선물은 아니지만 그 마스크랑 편지를 적어서 이렇게 사랑 힘내시라고 이렇게 격려했던 그런 활동을 이렇게 사진에 담아놨는데 참 추억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지난 삶을 같이 이렇게 좀 나누고 싶었던 것은요, 다름이 아니고 이제 6.25 74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해운대에서 20대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하는데, 앞에 청년들 두 사람이, 한 30대 정도로 보이는 사람이 좀 과격한 구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전쟁광 윤석열 탄핵 뭐 이러면서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미군은 뭐 나가라 뭐 이러면서 그런 구호들을 외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뒤를 따르는 한 100여 명의 학생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봤는데 대부분 여학생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환한 표정으로 이렇게 뒤따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부 세계를 이렇게 경험하면요, 조금 시각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뭐 삶을 좀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요. 저는 중국에서 살면서 그래도 한국이 자유시장 경제, 그래도 그런 어떤 체제였기 때문에 뭐 일을 해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일을 해서 좀 중국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해봤고, 또 이제 중국 현지에서 북한의 그 무역 일꾼들도 만나봤고, 거기 뭐 북한 식당 종사자들, 그런 사람들도 얼굴이 이렇게 낯이 있고 왔다 갔다 하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아바이들 또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북한의 그 0.5% 내에 드는 특권층이죠. 사실은 중국으로 나올 수 있어, 합법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체가 특권이죠, 그들에게. 아무튼 그렇지만 사람
삶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분들도 다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어쩔 때 농담을 건네고 그러면요, 자유분방하게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이렇게 뭐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응답해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어, 우리가 아무튼 북한, 중국, 일본 이런 주변국들이랑 호전적으로 싸울 필요는 없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자존심을 갖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렇게 그 관계들을 맺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균형이 깨질 때 사실 일어나지 않아도 될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호구로 보이면 원래는 일어나지 않을 싸움이어야 되는데 매일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호전적으로 누구랑 싸울 필요는 없어도 그래도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해 나가고, 그리고 어떤 누가 6.25 같은 전쟁을 원하겠어요. 다 뭐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원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군사 동맹을 맺고 핵무기를 갖고 그것을 서용화, 표준화시키고 있는 이때에 보세요. 뭐 서울과 휴전선과 한 70km 정도 되는데 거기 뭐 미사일도 필요 없습니다. 다연장 방사포로 그 앞에다 핵탄두를 달아가지고 수천 발을 쏘면요, 그거 어떻게 막아내겠어요? 지금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 전쟁광 뭐 윤석열 탄핵 그 사실 좀 맞지 않죠. 내가 뭐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 필요도 없고 필요도 없지만 저는 이제 볼 때 세력이 균형을 이룰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북한을 상대로 먼저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또 미국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여서 상호 군사 동맹을 맺고 핵무기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세력 균형을 깨는 이런 것들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전쟁을 회피하고 싶다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에 나라를 이끄는 그런 정치인들, 국민들이 잘 선거를 통해서 잘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이렇게 조선이 패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양반 사회의 분열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큰 문제는 그 정치 집단이 둘로 나눠져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에 정신 없을 때 공무원들이 부패하는 거죠. 통영경찰서처럼 말이죠. 경찰복을 입고 보험 사기를 치는
범죄자 편을 들어서 그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을 이렇게 입을 막으려고 수건에 그런 뭐 송치를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어? 이렇게 될 때 이런 일을 당하는 그 계층의 사람들이 그런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한번 이 사회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말, 그치만 이제 그 분노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윤석열 정부에게 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좋은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